애국정익방송 말글정 도을 국민애국정신계몽방송입니다. 구아리 앵커입니다. 위기의 자유 대한민국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정근 자유시장 연구원장께서 신백훈 박사에게 발제 기회 주심에 무척 감사하고 기쁘게 발제 자료를 올립니다. 시간 낭비 없게 동영상 발표하고 동영상 설명란에 자료 다운로드 링크 있어오니 참고 바라고 시청하고 학습하는 국민만이 애국이고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밝고 맑을 정, 도울익, 정익, 맑고 밝은 도움을 주는 학당,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신백훈입니다. 9월중 자유시장 연구원의 북콘서트의 크립토 사피엔스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전반부를 발제를 했습니다. 오정근 북콘서트 크립토 사피엔스 박종백 저자입니다. 크립토 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 블록체인, 토큰 경제와 탈중앙회의 글입니다. 네, 암호화폐라는 건데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도 절대 암호화폐니 토큰이니 코인이니 절대 투자하지 마라,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의 이런 전문 서적을 한 5권 이상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했다는 거는 이 책을 보고 발제도 하고 요약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올리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모릅니다. 많이 모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이 암호화폐, 암호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맨 마지막에 발제 마지막에 제가 생각한 거를 밝히고자 합니다. 크립토 사피엔스가 제일 처음부터 걸렸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바드, 구글의 바드 보고 야, 크립토 사피엔스 번역해 줄 수 있어? 하니까 크립토는 암호랍니다.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거고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현명한 뜻을 의미하는 뜻에서 인류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암호자산을 활용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인간, 인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책에도 이런 설명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드 설명이 이거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자, 책 소개를 보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체인 법률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를 쌓는 법, 부자 되는 법입니다. 자, 지금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대항해 큰 바다 레이스 경쟁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17세기 말 동인도 회사가 최초로 주식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세상에 아주 이게 없던 것이 나온 거죠. 그 이상의 격변을 불러올 것으로 석학들은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지멘스가 6천만 유로를 회사채를 금융기관 거치지 않고 토큰으로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크립토 문해력입니다. 네. 자, 조선에 멍청한 고종과 민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망했죠. 19세기 말에 주식회사에 주목을 했지만 한국의 상법이 제정된 것은 그로부터 100년 지난 1962년에 상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크립토 사피엔스의 대항해 기회를 선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 저자가 박종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저는 이 변호사라고 한데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블록체인 가상자산 팀장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률가라고 하는 거는 증거주의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생각으로서만 암호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확실한 판결문을 쓰듯이 판단을 하는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발제자의 사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사를 보면은 해시드 대표 김서준, 전에 KB은행장 허인, 발제자로서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쓰고 발표는 아주 간략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평소 프레젠테이션 규칙이랄까 요령은 반대죠. 자료는 간단하게 설명은 상세하게 하는데
오히려 자료는 상세하게 설명은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2007년이죠. 23년이니까 16년 전에 국제 세미나에 변호사로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아주 이 분야가 전혀 모르는데 못 가겠다. 한국에서는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공짜,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게 됐는데 그것이 충격적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크립토란 것은 뭐냐, 크립토 사피엔스라는 말을 뭐냐, 이 책에 또 다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자료로 보십시오. 네. 자, 자본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등기부 등본제도, 회사 제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토큰 경제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뒤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크립토 문해력이라 그랬다. 예. 토지 등기부 대신에 하는 증명제도, A와 블록체인, 이거 이따가 다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카드사들이 카드 결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토큰으로 결합해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게 책 속으로 선택돼 이거는 조금 정독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책 속으로 네 번째는 인류는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공동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 활동을 하지 못하면 못 산다는 공동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조를 창안시키고 발전시켜 왔다는 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발전에서 공동체의 모든 발전 또 한국에서는 옛날 개라고 했죠. 개. 우리 어릴 적에는 일본 말로는 다노모시 그랬습니다. 개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개주가 둥간에 하고 지금 마치 코인에 대해서 사기치고 해먹듯이 옛날도 많이. 근데 그 개라고 하는 것이 은행의 적금이죠. 적금. 나중에 적금 대출 바꾸는 거고. 자, 출판사 서평에는 가상경제와 가상사회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 유발 하라리가 유명하죠. 사피엔스를 지은 책.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국가에 대해 기대지 않는 신뢰 체제는 사회 국가가 없어도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그 신뢰가 된다. 온라인 세계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럽니다. AI는 사실 인간 노동의 보조적인 역할이 큰 반면 블록체인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인공지능은 환영하고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상황을 보라. 이 책은 블록체인이 불러오는 탈중앙화. 공산 전체주의에서 탈중앙화는 못마땅하겠죠. 새로운 사회, 경제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현상을 현재의 체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또한 새로운 토대를 필요로 하는지 등을 살펴볼 책이다. 논의 출발점을 제시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출판사는 왜 이런 책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왜 만들었느냐. 예. 이것도 시간 관계상 보시기 바랍니다. 출판사 서평 3회는 저자가 전형적인 변호사에서 가상자산 전문가가 로 탈바꿈했다. 현재 이르기까지 두 개의 사건을 변곡점으로 꼽는다 그랬습니다. 오픈소스 관련 자문을 응기로 맡으면서 공유와 개방이 철학의 충격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10년 뒤에 화폐기나 컴퓨터 코드 비트코인 등장이 세상의 격변을 갖춘다. 두 가지 사건이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전자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통해서 국경 따질 것 없이 이제 이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중앙화된 조직들, 국가들이 조직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주식회사가 나왔는데 조선은 100년이 훨씬 지나서 나왔고 크립토와 디지털 기술로 암호 자산과 디지털 기술을 새로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넓고 그를 주도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미래를 선점하는 시대를 누가 어느 사회가 리드할 것인가. 지적인 이해, 과감한 모험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그렇게 출판사는 그 때문에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컴퓨터가 공통이 기록을 갖는 분산 원장이기 때문에 별도 중개 기관이 없다. 그래서 탈중앙은 이미 전 세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예. 이 전체를 헐자 빠지 말고 조곤조곤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 서평 6. 다음 목차입니다. 목차
1장, 2장, 3장까지가 전반부 발제자 신백훈이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장, 5장, 6장은요 우리 김병헌 박사님, 훌륭하신 우리 김병헌 박사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신백훈 발제자는 항상 북컨센트 발제할 적에 지정된 책을 해서 일단 바드에게 장별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아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바드가 제대로 답변하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챗 GPT, 빙, 바드 또 나왔습니다. 뭐 아수겁이란 것도 있고 리튼도 있고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바드에서, 구글의 한 바드에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비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만드는 슬라이드에는, 자료에는 까만색, 흑색, 까만색으로 한 거는 바드가 응답한 것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바드가 한 게 제대로 맞는가? 그거를 발제자가 제가 또 도서에서 해당 부분을 요약 인용한 부분만, 그건 빨간색, 적색, 그렇게 하면서 발제자가 작성한 거, 발제자가 오로지 생각하거나 감상하거나 한 거는 청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바드에게 질문합니다. 크리스토 사피엔스 도서에서 목차에서 또 몇 장 몇 절에 대해 슬라이드 한 장 범위로 요약해 줄 수 있느냐를 쫙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히 100% 100점이냐? 아닙니다. 제 생각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60점 내지 70점 정도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정리를 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맞으니까 그걸 아주 비평적 인식에서 확인을 하면서 책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구글도 말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AI 챗봇 바드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믿지 말라, 꼭 확인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크립토 사피엔스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야, 그 바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쫙 정리가 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제자는 이거를, 이 책을 보면서, 도서를 보면서 이거 또 쭉 한번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뽑아냅니다. 핵심적인 거를 뽑아냅니다. 즉 2007년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회사로 한국 대표로서 참가를 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건 뭐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자 룰을 담고 있는 대표적 오픈소스를 찾아봤더니, 아니 세상에 어렵게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시장에 공개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날 일이 없었던 소프트웨어 IT 분야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쪽 언어 이슈를 알게 되면서 IT 관련 법과 제도 이슈에 대한민국이 최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암호자산에도 끊임없이 투기, 사기사건, 해킹사건, 불법 사건이 엄청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 사고, 범법행위 사실만으로도 암호자산 생태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근본적 가치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렇게 서문격인 들어가는 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매 장별로 항목을 절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1장은 블록체인 기술, 토큰, 전자제값 이해에서 크립토 문해력이 필요한 이유. 바드가 답변을 한 것이고, 바드가 답변한 걸 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그 다음 책을 읽어봅니다. 책을 보는데, 자,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구체적인 작동 기술을 몰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없냐? 그거는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기업이 제공하고 실적 문제 다 해결해 주는데,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좀 다르다.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 이걸 로드라 그러고, 기록원장의 중개자, 그러나 이런 기업 관리자가 필요 없다. 따라서 토큰 관련 권리 확보 차원에서 스스로 기술적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이러한 기술적 이해력을 크립토 문해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그거를 본인 책임하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장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6가지 기술, 바드도 이렇게 6가지 기술이 정리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책에 보면은 이렇게 6가지를,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기술 6가지, 합의 알고리즘, 분산 원장, 해시 함수, 인터넷,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대칭 암호화 키, 이 6가지 기술이다. 6가지 기술. 다음 3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계속 발전하는 기술이다. 바드 답변이고, 자, 비트코인의 화폐 시도와 혁신성,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겁니다. 2010년도에 비트코인이 10,000개, 10,000개, 1만 개, 하나, 둘, 셋 해서 10,000개, 10,000개,
2천, 3천, 9천, 9,999 다음 1만 개가 1만 개를 주면 피자 두 판을 사고 비트코인 1만 개를 지급 수단으로 처음 사용을 했대요. 와. 그럼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만 개, 비트코인 만 개를 지금 시가로 하면은 지금 시가가 요때는 3,500만 원 나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만 개면 얼마죠? 3,500억. 피자 두 판을 3,500억 지금 시가로 그걸 줬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당시는 야 이거 피자 두 판 값 받아줄런지 안 받아줄지 걱정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한국은 2017년, 2018년까지 법정 화폐로 되냐 안 되냐 가부의 주장이 맞부딪혀서 지금 논란만 확대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다음에 2세대가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락이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다. 즉, 한 세대가 진화한 거다 이 말이죠. 네.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 제도에 반발해서 나왔다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바탕 위에서 사회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의 운영 방식 개선 방향을 개발하면서 나왔다. 네. 이더리움이 500만 원인가 하죠. 그때 제가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500원. 발행 초기 500원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음 이 3절의 두 번째, 비트코인은 송금과 수치 관련 거래만 기록하지만 이더리움은 투링 언어인 이 세상에 투링이란 투링 언어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투링 머신 안에 입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언어를 투링 완전 언어라고 하는데 투링 완전 언어인 솔리디티가 또 있습니다. 솔리디티는 뭐냐?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스마트 계약 작성과 구현에 사용되는 계약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를. 자, 그럼 블록체인 활용 분야의 확대. 근데 블록체인은 엄청나게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앞으로도 진화를 또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나가야 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처음 여러 가지 몰랐던 용어들도 많이 알게 됩니다. 여기에 되면 진화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해서 트릴레마, 완스, 트와이스, 그러니까 1배, 2배, 3배, 트릴레마, 세 번째, 삼중고민, 딜레마. 삼중고민이 뭐냐? 탈중앙행화, 확장성과 보안성,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트릴레마를 개선 경쟁의 노력 중에 있다 라는 것을 저자가 분석을 해줬습니다. 다음 4절은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적 의미를 7가지로 이 책에는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 탈중계 탈중앙화, 두 번째는 익명 또는 가명 거래가 쉬워진다, 세 번째는 사후 변경이 불가능하다, 네 번째는 투명성이 있다, 다섯 번째는 프로토콜이 자체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개발자, 즉 만든 사람도 통제를 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는 복원 탄력성이다. 하나가 없어도 노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노드 컴퓨터 하나라도 새로운 기록이 다 생겨날 수가 있다. 일곱 번째는 독점적 저작권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제가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전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자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5절. 토큰, 코인과 암호자산의 명칭 논란과 제한이 있는데 2021년에 암호자산이 세계적으로 3천조 원이 됐는데 많이 떨어졌죠. 1천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암호통화, 가상화폐,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새로운 지표들의 의미로 암호자산, 가상자산이라고도 하는데 박종백 저자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증표를 가장 넓게 포괄하는 용어로서는 그냥 암호토큰으로 하고 자산의 성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면은 암호자산 으로 부를 것을 제한한다. 암호토큰과 암호자산, 이렇게 우리 한국적 용어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절은 토큰의 유형 구분입니다. 바드가 답변한 것은 화폐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기타 토큰 이런 게 있습니다. 설명은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우리가 반복해서 3번 이상을 봐야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스캔해서 여기다 놔 있습니다. 다음 7절
일장의 7절 전자지갑은 크립토 세계로 가는 관문이다. 전자지갑. 예. 자, 전자지갑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전자지갑이 있으면은 또 이게 아무 키만 있으면은 안전하고 그렇죠. 전자지갑이 최초의 지갑 주소가 블록체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데서 비트코인 50개를 전송받았던 것이 최초의 지갑 주소라고 합니다. 지갑을 이용하는 형태가 두 가지. 전자지갑에 대한 개인키를 서비스 이용자 대신해서 관리하는 경우와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 나누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키를 복원할 수 있는 문구 등의 관리에게 자기 책임하에 이건 주의를 기울인다. 12가지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앞으로 일반인들이 모두 상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장은 크립토 사피엔스의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새 질서인데 이렇게 암호자산 혁명, 탈중앙의 확산, 초국가적 토큰 경제, 초과 법 규제, 개인의 지위 강화, 기록 방식의 암호화, 토큰 자산의 확대, 블록체인이 가져올 새로운 질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새 질서이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큰 자산이 주도하는 자산 혁명이 일어나고 초국가적 토큰 경제가 확산된다. 새 질서에서 경제적 변화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디지털 크립토 문명에 가속화한다. 디지털 기반 체제의 글로벌화라고 할 수도 있다. 개인의 자유와 지위가 강화되고 개인의 크립토 사피엔스의 존재와 역할이 가시화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발목 붙이게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탈중앙화를 구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중앙의 체계와 공존한다. 국가와 기업의 권한이 약화되고 탈중앙에 대한 조직과 거버넌스가 늘어난다. 국가의 법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적 협업과 다른 국가의 동조화가 확대된다. 1절 기록 방식의 혁신, 종이와 디지털에서 크립토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 등본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가지고, 또 그 종이에 기록된 거는 권위와 신뢰가 갖춘 중앙이 된 게 국가나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블록체인은 종이 앞에 실물 신분증, 실물 주권, 계약서를 모두 사라지게 한다. 모두 사라지게 한다. 앞으로는 자산이 종이 위에가 아니고 컴퓨터 네트워크 위에 암호화된 기록으로서 형성되면서, 즉 토큰화되면서 많은 자산이 더 쉽고 빠르게 거래되어 규모가 더 큰 자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제가 아주 필히 꽂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다음은 2절 중앙회 문명에서 탈중앙회로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 쭉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탈중앙회라는 용어는 1798년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후에 정부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탈중앙에 대한 압박으로 시작됐다. 그런 데서 용어가 처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 읽어보시되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이때에 아주 위력을 발휘한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젤렌스키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공개하니까 몇억 이상의 기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새로운 질서가 되겠다. 다음 3절 디지털화, 가상성과 메타버스의 일상화. 그렇습니다.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부혁명, 이 단계 우리 다 상식적이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때마다 사람들 아주 혁신이었죠. 세상에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이 이제 펼쳐지니까. 탈중앙에 대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화폐, 금융, 부동산 등기 회사 제도에 번지는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가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가상의 것을 가지고 법도 보완이 돼야 되고 그런다. 법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정해진 추상적인 내용일 뿐이다. 다음은 4절 암호자산혁명과 신흥자본의 탄생인데, 자, 여기 보면은 세상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 느꼈어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1897년 6월 12일자 독립신문. 아니 세상에, 여기 논설에서 이거 보시죠. 삼배와 모시를 이용해서 비단을 짠 뒤에 이거를 수출해서 돈을 벌게 되면은
금광보다도 100배가 낮고 이 회사 증서를 주식을 사두는 것은 논밭 사는 것보다 300곱절 이득이다. 조선 백성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질 테니까 20원 내고 주식을 사라. 1897년이요. 1897년. 그 건국이 되고 현재 상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 영국이 회사법을 제정한 1862년보다 정확히 100년 뒤에 돼. 영국보다. 그때 당시 주식이라는 거는 아주 기상천외인 거죠. 네, 정말 아주 생각이 듭니다. 또 골드러시, 그 황금 자사 그런 거, 그리고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 이렇게 하면서 신흥 자본이 그때마다 요동을 쳤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허황된 것이었지만, 근데 지금 뭐냐? 결국은 자산이 토큰화되고 토큰이 자본화되고 토큰 거래가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쉽고 저렴하게 됨으로써 지구상에 더 많은 사람이 이전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이전에 참여하지 못한 자산거래와 금융시장에 참여할 기회도 가지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토큰을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토큰을 가지고 자본을 모아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세상이다. 다음 5절은 초국가적 토큰 경제와 법이 글로벌 동조화. 다양한 실물 기반 경제적 거래가 토큰 기반으로 전환될 경우 경제적 현상은 글로벌 블록체인 메인넷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메인넷. 다양한 탈중화 앱에서 이루어지면서 경제의 글로벌 동조가 가속된다. 세계화가 가속된다. 그래서 각 국가들의 법칙에 대한 통일과 논의. 나라별로 버티면 이제 세계적으로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메인넷이 뭐냐? 메인넷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완성. 테스트넷에서 안정성 성능을 검증한 다음에 이거 되면은 이제는 그 토큰을 가지고 토큰 거래소에 올려서 된다 이 말이죠. 다음 6절은 크립토 사피엔스의 등장. 이 새로운 질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이전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을 지닌 인류라는 것이죠. 글로벌하게 소속 국가, 문화,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벽을 넘어서 있지만은 상호 연대하고 협업할 이들을 크립토 사피엔스라고 부른다. 여기서 노드란 말입니다.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즉 컴퓨터 자체죠. 컴퓨터 노드. 다음 7절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월드코인이 글로벌 지급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탈중화 개인정보 등이 제대로 구현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크립토 사피엔스가 산업과 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인간이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주도하는 나 인공지능 장착한 호모데우스와 인류를 지배하는 하나의 기호로 끝날 수가 있다. 피하지 말고 이제는 AI와 블록체인의 세상에 우리는 선점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 3장 자산이 토큰화와 토큰 경제의 확대해서 1절은 자산이 토큰화 토큰 경제입니다. 토큰화 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무궁무진하다. 투자 목적을 지정한 주식, 회사채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 안 돼. 부동산, 자동차, 그림, 자전거, 동산, 마일리지, 포인트, 로열티 등 다 이런 걸로 가능하다. 다음 2절은 토큰을 수용하는 재산법 체계. 암호자산의 성립 요건은 지배나 통제 세 가지 권한으로 되는데 보유자가 제3자의 지배권을 이전할 독점적 권한, 실질적 수익을 취할 권한, 타인이 그거를 함부로 빼가지 못하도록 방지할 독점적 권한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구비가 돼야 되고 한국의 지금 민사집행법상 법이 없기 때문에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집달관을 데리고 와도 못해요. 아무리 법적 권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도 빨리 뒤처지지 말고 나라 돼야 선진국도 되나 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음 3절 스마트 계약에 따른 거래의 혁신과 과제.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똑똑한 계약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지금도 뭐 카드로 해서 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톨게이트 차량의 아이디가 있고 차량이 고속도로 진출한 순간에 차량 지갑에서 통행상대 토큰이 톨게이트 지갑으로 짝짝짝 간다. 또 냉장고에서 계란이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주문해준다. 그런 세상이 스마트 컨트랙트 세상이 온다. 다음 4절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경쟁과 보완. 국제금융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자신이 주도과 역량을 상실할 우려에 대해서 암호자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만은 반대로 금융에서 소외된 금융에 속한 금융후진기구는 디파이, 즉 디센트럴파이즈 파이낸스가 가져온 새로운 금융 규제가 아니 후진국들에도 금융 접근수가 금융 포용성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5절 디파이 규제와 법의 혁신.
물론 이러한 아이들이 너무 낯설어서 법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만 탈중앙에 주식회사가 법인권을 갖고 책임주자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이게 처음 주식회사가 나왔을 때에 처음에 생소한 거 황당 한번 고려한다면은 이 토큰화가 탈중앙 금융이다. 이것이 이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법 이론으로 논의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다음 6절 NFT 대체 불가능성이 토큰화이지만은 서명과 작품 위조 변조 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취득하는 쪽에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게 처음에는 100% 신뢰하기 어려웠는데 NFT를 하면서 토큰 자체에 고유한 일련 번호를 씹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현이 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7절 게임이 탈중앙화와 P2E에서 X2E까지. P2E라고 하는 것은 play to earn, 게임하면서 놀면서 돈 번다. X2E라고 하는 것은 X to earn, earn은 돈 벌다죠. X를 하면서, X는 아무 짓이나 하면서도 아무 짓이나. 아무 짓 발음이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아무걸 해도 아무걸 해도. 예. P2E 개념 XD로 확대되겠다. X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 즉 움직이거나 광고를 보나 모든 행위가 움직이기만 하면 돈을 준다.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예. 가만히 있고 잠자면 안 되고. 예. 8절 NFT와 P2E 게임에 대한 규제. 게임이 문제죠. 게임. 근데 이제 게임 세상이 왔습니다. 많은 게임 산업 종사자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견해는 변하지 않고 있다. 거부하고 처분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해결하는 게임 산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이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엉터리 단식이나 하고. 다음 9절 STO와 자본시장의 혁신. 웹 3.0 시대가 가져올 자본시장 확장은 컴퓨터 네트워크상 토큰 거래 방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기존 자본시장보다 한층 더 국제성과 글로벌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2023년 3월 독일의 지멘스 6천만 유로 이렇게 한 거는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10절 증권형 토큰의 활성화와 자본시장 규제의 변화.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공급자 수요자가 만나는 가상의 시장으로 한 나라의 기업과 경제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게 해준다. 또한 자본시장 3.0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증권형 토큰의 비중이 커진 상황이 되면 국가 간의 자본시장 발전시키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어떤 법제도가 더 나은지 경쟁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멀리 내다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11절 토큰의 글로벌 성격과 외국환 거래 규제입니다. 토큰의 해외 송금 관련해서 해외 투자로 사고가 터진 상황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규제 당국은 저자로서도 이해는 되지만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금지할 합당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관계 법령에 그거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으면은 신고는 받아주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를 저자로서는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 4장서부터 5장과의 내용은 바두로서만 제가 했고 6장까지는 우리 김병헌 아주 훌륭하신 우리 박사님께서 해주실 거고, 자, 저는 이 책을 오정근 북콘서트에서 발제 신청을 허락을 해줘서 정말 또 오정근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 책과 또 이 책 말고도 암호자산, 암호화폐 등 책을 한 5권 이상을 정독을 하면서 봤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절대 하지 마라 했는데 지금 바꿨습니다. 투자는 하지 말되 무슨 얘기냐? 남 다 오르고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다가 돈 투자하지 말고 비트코인 채굴에서부터 참여를 해라. 채굴. 그래서 저는 알로 토큰이라는 데 착오를 하고 있고 채굴에 참여라. 그 대신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 제가 이 선택이라는 말을 이렇게 또 선택입니다. 파일코인은 저장코인이라고.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 3세대 파일코인 저장코인, 4세대는 우리 북콘서트 덕태 원장, 고동진흥 원장, 캐니라고 하는 것도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엔젤 후원자로서 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백금 발제자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하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에게도 지금보다는 나이가 60세 지나가지고 돈 가지고 채굴에는 참여를 해라. 채굴에는 그렇게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알로 코인에 없는 주지만 소액이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솔직히 발제를 하면서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